584강 인연개운법 사주팔심법의 원리. 인연은 들어봤죠. 개운법도 들어봤고, 그 인연개운법은 이제 제가 합성한 용어고, 인연개운법의 원리는 쭉 이야기 드렸고, 그런데 사주팔심법은 또 처음 생소한 이야기죠. 제가 만든 건데 그 원리를 오늘 처음 이제 공개를 하는 시간이고요. 기존에 이제 사주 상담을 받고 그리고 인연개운법을 활용을 해서 이제 자기 운명을 보다 밝고 업그레이드, 터닝 해서 좀 더 성취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자유롭고 그렇게 운명을 밝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 터득하고 싶어서 이제 교구를 이제 책을 이제 보시고 주문하셔서 그리고 이제 영상을 시청을 하면서 이제 학습 또는 이제 도를 닦는 또는 이제 자신을 우주를 여행하듯이 자신을 여행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졌을 텐데, 요 원리를 들으셔야 이제 그 인연개운법이 마무리가 되시는 거예요. 많이 기다리신 분 계실 텐데, 지금 이제 갑자에서 개까지 사주를 쭉 나가고 있는 시점이지만 사주팔심법도 겸해서 계속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한 7월 달 안에는 이것이 다 마무리가 될 걸로 봅니다. 사주팔심법은 인연개운법이라는 것에 그 아래에 속해 있는 또 하나의 요소예요. 운명을 변화하고 자신이 창조하고 운명의 시스템을 이해를 해서 자신이 자기 운명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에 대한 이제 경로를 자기가 설정을 하고 나아가는 것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대신 해주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자신이 이제 운명이 밝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뭐 그런 거, 쉽게 예를 들면은 건강하고 잘 살려고 이제 종교도 가고 병원도 가고 어디 가서 뭐 굿도 하고 뭐 하고 뭐 심지어 보험도 막 더블로 2개도 부족해서 3개, 4개, 저는 10개 들고 있는 사람도 봤어요. 어쨌든 이제 그 모든 것은 외부에 있는 거예요. 나의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것을 내가 돈과 나의 정성을 주고 그것에 내가 의지를 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 내 안에 있는 내 주체적인 문제와 해결과 내가 펼쳐가야 할 것을 외부로 시선을 자꾸 돌리고 외부에 있는 것이 자꾸 막 흔들고 광고하고 현혹하고 나는 거기에 끌리고 그런가? 그럴 수 있나?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자꾸 돌아갈 때 나에 대한 나의 그 내면적인 기운이 외부로 빼앗긴다는 얘기죠. 요게 빼앗길수록 개운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시적인 그런 포만감, 밥을 먹으면 포만감이 있죠. 일시적인 그런 건 있어요. 일종의 이제 중독 현상처럼 일시적으로 기쁘고 그렇게 될 것 같은 잠깐 며칠은 기쁜 그런 거지, 영원하고 내 운명에서 장기적이지는 않다는 얘기거든. 이 외부가 주는 모든 유형이든 무용이든 정신적이든
뭐 정신과 의사를 만나 정신에 대한 얘기를 듣는다 하여도 그 의사가 나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해결을 못한다고 이분이 뭐 법적으로 처벌받는 것도 아니고, 해결이 안 될 소지가 있으니까 아무 장치가 없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 하겠다, 주겠다, 펼쳐진다, 좋아진다, 뭐 이렇게 말은 할 수 있는데 책임을 지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형이든 무형이든 어떤 상품이든 어떤 말씀이든 다 외부에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음이라고 보는 거고 이걸 양으로 보는 거거든. 그래서 인연개운법, 뭐 사주판시법, 뭐 운명을 살든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거를 관측할 때는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개 볼 수 있는 해안을 여기서 배우셔야 돼요. 자기 운명을 창조하는 것도 음양을 뭐든지 쪼갤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것이 나눠질 수 있어야 저거는 이거에 해당되는구나, 저거는 이거에 해당되는구나, 이걸 빨리 간파를 할 수가 있어. 이것만 나누는 것만 여러분이 터득을 하셔도 안 속아요. 앞으로 남은 삶을. 돌아가지 않는 거죠. 또는 다시 제자리로 올 일이 없는 거죠. 계속 나아가는 것만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거는 돈과 정성도 들지만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 책임이 없다, 장기적으로 갈 수도 없고 영원하지도 않고 그냥 사회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경제일 뿐이다 라고 정의를 하셔야 돼요. 근데 양이란 것의 속성이 대부분이 그래. 그리고 내가 아닌 바깥에서 만족을 하는 것도 대부분이 그래. 내가 살아가는 사람도 양에 해당이 돼. 절대 음이 될 수가 없어. 나도 내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음이 돼요? 아니야. 아무리 사랑해도 양은 양이에요. 아무리 사랑해도 자식이 내가 되진 않죠. 그냥 자식이잖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배우자, 결혼할 사람, 결혼하고 싶은 사람 다 양이에요. 다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닌 것은 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의 내면적인 거에서 나의 시작을 찾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을. 모든 것의 씨가 내 안에서 나가는 것이다. 퍼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일로 갔다가 이 사람이 다시 일로 갔다가 이렇게 돌고 해서 나한테 오고 이런 관계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안에 있는 게 꽃이처럼 날아다니다가 나한테 온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예를 들면은 참 이 운명이나 개운이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를 최근에 깨닫고 있어요. 코로나도 C잖아요. C가 막 퍼지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K방역인데 K방역의 가장 큰 모범은 뭐예요? C를 신속 정확하게 찾아서 추적해서 방역하고 가두고 격리하고 그런 거잖아요. C를 죽이는 거예요. C. 그러니까 나쁜 C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게 제일 상책이야. 안 죽이면 잘하니까. 이 우주의 시스템은 뭐든지 잘하. 나쁜 건데도 잘한다니까. 암이 그렇잖아요. 암만 그러나 나쁜 생각도 한번 가지면 그게 또 자라요.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게 그 얘기거든. 사람은 씨 덩어리예요. 우리 안에 세포가 얼마나 많죠? 그 세포를 씨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내 몸은 무조건 잘한다. 근데 내가 나쁜 게 많으면 나쁜 게 많이 자라서 나는 나쁜 사람이 되고, 좋은 게 많으면 좋은 사람의 운명을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개운법은 이 외적인 거를 배우고 외적인 거를 가까이 하라는 거는 아니거든. 반대예요. 여기에 의존했던 생각과 습성, 여기서 진리를 찾으려고 방황했던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회로를 뒤집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없어. 자기 안에서 찾아야 된다. 그것이 음이다. 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기 안에 있는 거, 자기 안에 있는 게 이 사람의 이제 의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별의별 장치들이 이 안에 이렇게 함축이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가장 정밀적인 뭐 스마트폰, 컴퓨터로도 우리가 모든 기계를 대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 비하면 잽도 안 돼요. 거기는 인공지능이 없잖아요. 인공지능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갖고 그 행위만 하는 거잖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인공지능의 질량이나 그 퍼센트로 비하면은 100대 1%도 안 돼요, 게이밍. 우주와 어느 마을과 비교할 수 있을까? 아무리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훌륭해도.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동물을 포함한 시인이라고 정의를 내린 게 사실은 맞는데, 그렇긴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 그 사람 하나하나 놓고 봤을 때는 다 달라. 동물만도 못한 사람의 수준이 있고, 신의 경지에 올라와 있는 삶을 현재 살고 있고, 이렇게 생활 실천하면서 사는 아주 우아하고 멋있게 사는 경지가 있고,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이거는. 하지만 다 원래 태어난 출발 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인간의 모습을 포함하고 있는 시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는 얘기예요. 다만 인간의 욕망과 학습에 의해서 이것이 점점 가라앉고 이 인간의 본능이 시인의 영적인 능력을 집어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커지고 신이 사라져. 그러니까 신이 사라지니까 여기서 그래. 아까 여기 왜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내가 신이다 하고 나타나. 넌 신이 없잖아. 그러니까 신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종류가 있지. 종교도 종류가 있잖아요. 내가 진짜 신이야. 아니, 내가 진짜 신이야. 신을 팔아. 하늘을 팔고, 우주를 팔고, 인간을 팔고. 그 여기 가서 신을 찾아봤자,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양이라고 했잖아. 그래봤자 양의 영역인 거예요. 양에서 백날 받아봤자, 양은 양이라고 했잖아요. 양이 의미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운이 왜 모든 인간한테 다 필요하냐면, 그 학습의 그 물질 만능 편히 살라고, 편히 사는 게 행복이라고, 유명하면 행복이라고, 돈 많이 벌면, 그러니까 이렇게 막 채우는 거야. 그래서 누가 많이 이름이 등록이 돼 있고 평수가 넓고 막 그런 거예요.
얘기하는 게 누가 더 유명하고 그런 거야. 채우는 거야, 이게. 채우는 방식으로 봤을 때를 성공이니 부자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러면은 여기다가 행복이 어쩌고 기쁨이 어쩌고 사랑이 어쩌고 막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일종의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을 놓고 봤을 때는 이 학습이 되기 전을 보세요. 그러면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한테 너는 성공하지 않았으니까 성공해야 행복하니까 넌 지금 성공하지 않았잖아. 그러므로 너는 불행해. 그러면 아이가 나 불행한가? 이게 되냐고. 안 되잖아. 무슨 소리예요. 난 지금 장난감만 있어도 행복한데. 이런 거거든. 근데 이 습이 계속 얹혀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환상적인 것들이 심어지는 거예요. 나는 심지 않았는데. 근데 심어져. 사람은 내가 원치 않아도 계속 보잖아? 그럼 심어져요. 심어지는 게 많을수록 이제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제 개운법은 이 양의 개념에서 찾으면은 없어요. 음의 개념에서 찾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조금 생소한 방식과 새로운 어떤 정보, 새로운 큰 세계, 이런 거를 지금 접하고 계시는 거거든. 그래서 채우는 거를 그냥 지금 방식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이 개운법은 여기서 좋은 거, 여기서 좋은 거를 다 취합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종교처럼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비우고 무인데 무인 건 좋아. 무는 무한한 거니까. 근데 여기다가 무아를 집어넣어. 그러니까 나는 없다야. 그 내가 자꾸 나는 없다, 나는 없다, 나는 없다 이러면은 위에서 조정하기가 쉬워요. 이 제일 좋아하는 거야. 그쪽에 그 교주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야. 무아가 되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깨닫기 위해서 무아가 되라고 그래. 근데 무아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해. 그런 거거든. 이게 제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쉽고 편하게 다스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성취할 수 있고 세력을 전파하기 편하니까. 그래서 뭐 이론상으로나 이 무아에 대한 체험이나 그것이 뭔가는 느끼는 거는 좋은데 이게 악용당하면은 종교들이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근데 무아가 된 그 대상자는 몰라. 그냥 교주가 무아가 최고라고 하니까, 최고 경지라고 하니까, 근데 교주가 나한테 무아래. 너무 행복해. 몇 년 동안, 막 정성을 막 들였는데, 결국, 무아가 됐어.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고. 그래, 그 사람이 이런 회원들을 데리고 방패막이를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그러는 거에 끌려다니는지를 모른다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하잖아. 잘 먹히지도 않아요. 너무 세뇌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유튜브 일방적 강의가 이게 사람들을 두고 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어렵더라고, 이거. 지금 몇 년째 해도 어렵더라고.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게 너무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다가 이렇게 빠지잖아? 그러면 이제
대중이 있으면은 이제 제가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어디까지 얘기했냐고. 그럼 거기를 찾아서 다시 진도를 나갈 수가 있는데, 이게 아무도 안 계셔 주시니까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인 거는 맞다. 근데 계속 무로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뭐 내시경 해보셨죠? 그러면은 병원에서 약 주죠. 그거 먹고 몸에 있는 거 다 비우고 오라고 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업그레이드의 시작은 청소. 아까 막 채우는 거 했잖아요. 그래서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게 선행이 되고, 비우는 거에 대한 쾌감, 비우는 거에 대한 맛을 느끼셔야 돼. 맨날 배고파서 맨날 먹으면서 선생님이 비우는 게 행복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답안지에는 비움이라고 쓴다고. 그러니까 자꾸 이 머리를 쓰고 그런 시험을 보고 이렇게 암기를 하고 자꾸 그런 방식을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그거는 이제 뭐 자격증 따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 시험 보고 그런 머리가 시험 보는 데는 굉장히 좋잖아요. 필요하죠. 근데 그런 머리는 그럴 때 쓰고, 지금 이 머리는 그 머리가 들어오면 안 돼. 지금 그 머리가 돌아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려놔야 돼. 그게 자꾸 움직여, 습관상.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봐야 돼. 스스로 티칭을 해서 그게 움직이면 이게 움직이고 있구나. 너 잠깐 멈춰. 이런 거를 스스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안 하던 생각과 그거를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오로지 오감, 육감을 동원해서 느끼는 거예요. 느끼고 자기 스스로를 보는 거예요. 느끼고 나니까 그게 어떤지를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소감을 자기가 뭐 이렇게 이제 책 거기에 이제 보면은 그 여백에다가 자기 그 21일 기공을 시작을 하면 첫날부터 21일까지의 자기의 체크를 하는 거예요. 뭐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대단히 신비로운 경험을 하겠죠. 그래서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것밖에 없어. 이거는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는 다 사람이 생각이 다르거든. 근데 느끼는 거는 다 똑같아요. 좋은 건 다 좋고 그런 거거든. 그래서 청소하고 비우고 거기 이제 21일 기공 시작 순서에 보면은 시작할 때 다 닦으라고 그래요. 평소에 안 닦았던 유리창, 자기 눈도 좀 닦아야 되잖아요. 유리창 눈, 저기 싱크대 걸름망, 목욕탕, 막 머리카락, 하수구, 배관, 쓰레기통, 신발장, 특히 냉장고.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내면적으로 좀 밤에 유흥을 삼가하고 좀 밤에 덜 먹고 비워진 거에 대한 자기 몸에 이제 다음날 몸이 좀 가뿐한 그런 거를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맛을 보면 진짜 사람은 진짜 맛이 그냥 혀 끝에서 맛이 나는 거는 그것이 이제 애들 수준이거든. 이 경지로 놓고 봤을 때. 근데 이제 계속 올라가잖아. 그러면 옛날에 혀 끝에서 강하고 자극적인 맛이 이제 점점점 싫어지기 시작을 해요. 사람이 담배 끊으면은 담배가 오히려 혐오스럽듯이. 그게 이제 전환이 되는 시점이 그 터닝을 하는 시점이 있어요. 이 초중고 우리가 그 학습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인간한테 적합한데
이 개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단계를 거쳐. 그래서 좀 비어지거나, 뭐 이렇게 채워지는 것도 자극적인 거, 이런 것들이 점점 몸에서 이렇게 좀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서서히 시작이 되거든. 그러면서 계속 이게 새롭게 태어나는 자기 자신과 하루, 한 달, 한 해, 그런 거를 스스로 경험을 하게 돼 있어요.